빨래는 얼마나 자주 하세요? 저는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빨아요. 옷도 오래 입고요. 건조기도 안 써요. 옷을 자연광 바람으로만 말려요. 옷은 빨수록 망가지니까 굳이 많이 빨아야 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여름엔 땀 때문에 3, 4일 한 번 빨아요. 옷을 빨수록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서 물 환경을 오염시키고 미래는 물이 부족해지니 일부러 더디 빨래합니다. 물은 펑펑 쓸 자원이 아닙니다. 실내복과 잠옷 10년 입은 것 같은데요. 잠옷은 새 옷이었어서 보풀도 별로 없답니다. 다른 옷들은 거의 구제를 시작했어서 보풀은 좀 있는데 비교가 안 되네요. 속옷만 1회 입고 빨아요. 양말은 2회입니다. 수건도 2일 이상 쓰고 저는 말렸다가 다시 쓰기도 합니다. 적기만 했지 냄새는 전혀 안 나요.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고요. 예전에 독립해서 룸메이트랑 산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 자주 놀러 왔는데 제 방엔 들어오면 공기가 다르다고 할 정도로 깔끔족이었었고 항상 청결하단 말을 듣고 살았어요. 빨래를 자주 안 해도 청결한 얘기를 늘 들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하나씩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는 것을 공감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의 몸이 완벽히 건강한 시간을 벗어났어도, 우리의 아름다움이 완벽한 시간을 벗어났어도, 우리의 재능이 세상에 완벽히 받아들여지지 못해도 우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오히려 20, 30대의 자살 숫자가 더 많고 50, 60대의 만족 지수가 높은 것만 보더라도 행복은 보여지는 가치랑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몸이 연약하고 아픈 데가 많아질수록 내면은 가난해지고 감사하다라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다. 내 인생의 가장 척박한 시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난 지금처럼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드문 것 같다. 진짜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 같다. 음식 대충돌. 나와 남편은 먹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 모든 것에 다른데 심지어 과일 취향마저 다르다. 남편은 감을 좋아하고 복숭아를 좋아하고 참외와 수박을 좋아한다. 주로 단맛을 좋아하는 것 같다. 나는 오렌지, 딸기, 블루베리, 포도, 파인애플, 유를 좋아하는데 주로 신맛을 좋아하는 것 같다. 반쪽을 위해서 감이나 복숭아를 사면 나는 손도 대지 않는다. 나를 위해 파인애플, 오렌지를 사면 나의 남편도 손도 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남편을 위해 홍시, 단감을 사고 또 나를 위해 오렌지를 사고 번갈아 가면서 서로의 기회에 맞는 과일을 준비하곤 한다. 과일을 내주면 단감만 골라서 먹는 남편, 그리고 단감과 홍시는 빼놓고 블루베리만 골라 먹는 나. 우리 참 서로 다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식성도 닮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매우 오산이다. 고기 먹는 스타일도 너무 달라서 어저께는 주말마다 소소한 파티를 하는 날이었는데 집에서 나는 찜닭을 만들어 먹기를 원했고 내 신랑은 삼겹살을 구워 먹기를 원했다. 나는 구워 먹는 것보다 삶아 먹는 것이 조금 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구워 먹는 형태의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대신 삶고 그래서 그 물을 버림으로 인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최소화한 닭고기를 좋아한다. 여러 가지 고기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비교표를 보았는데 가장 높은 것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순으로 나왔고 닭고기의 껍질을 제거한 닭가슴살이나 삶은 형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괜찮았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요리해서 먹는 걸 선호하는데 반해 남편은 너무 담백하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제는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나는 식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웬만하면 남편과 식성을 맞추려고 한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한 것은 음식 때문이었는데 건강하게 먹으려는 나와 맛있게 먹으려는 반쪽의 충돌이 하면서 언쟁이 붙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도 그 의지를 놓을 수가 없다. 튀긴 치킨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반쪽과 트랜스 지방을 먹어서는 안 되는 고지혈증 환자 간의 다툼은 계속될 것 같다. 맘멋. 저는 그 저렴한 옷을 사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파카를 샀는데 하나당 10,000원씩 주고 사서 잘 입고 다녀요. 구제 옷은 지퍼가 좀 뻑뻑합니다. 턴이 밀려가지고 찢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어제 또 옷이 찢겼는데 불구하고 속상한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10,000원짜리이기 때문이죠. 의자에 찍혀가지고 두 번째 찍혔는데 다 손바느질로 해서 지금 입었습니다. 어저껜가 어떤 맘카페에서 글을 읽는데 뒤에 앉은 애가 볼펜이나 연필 같은 걸로 오염시켜가지고 30만원짜리 옷 변상을 요구한 글을 읽었거든요. 정확히는 요구한 건 아니고 걱정글이었는데 구제 옷은 찢겼거나 오염되거나 세탁이 잘못되어 로고가 지워졌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워낙 단가가 낮기 때문에 옷에 대한 파손이 별로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이런 고가의 옷은 아우터를 샀을 경우에 로고가 지워졌거나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자주 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특히 아이들은 태권도나 어떤 운동을 할 때 옷을 벗고 뛰다가 다른 아이 옷을 잘못 입고 오기도 하고 놀이터에 옷을 두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고가의 새 옷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가의 중고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 위에 옷을 입는 것이지 옷을 입어서 위에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얼마 전에 패션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옷을 사는지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소비 패턴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신발 하나에 20만원짜리를 11만원에 샀다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소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브랜드로 휘감은 그들의 패션 인증샷은 예쁘거나 멋지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거짓된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들이 비싼 것을 착용했을 때 사람들을 거짓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저는 진짜 멋은 맘멋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들의 소비와 그들의 일상, 그들의 화려함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적절한 체형을 만든 후에 프리마켓이나 당근마켓으로 산 중고 옷과 물건들을 착용해 참 멋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멋쟁이가 되고 싶습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중고품 사용자가 맘 멋쟁이가 아닐까요?